자,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자, 제4장 철골 구조 있죠? 자, 지난 시간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 한번 학습을 해봤는데요. 철근 콘크리트와 달리 철골은요 굉장히 특별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에 관련된 내용 여기에서 절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완전히 좀 대별된다는 보다도 좀 상반되는 내용이 조금씩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페이지 158페이지에서 철골 구조의 특성에서 1번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두 번째 철골 옆에 페이지 159페이지 보면 얘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자, 먼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강도입니다. 자, 여기서 강도는 얘기는 무슨 강도일까요? 고강도래요. 압축 강도예요. 자, 철골에서 강도를 얘기하면 과거에는 자, 이 강도를 무슨 강도로 했냐면 자, 인장 강도로 썼어요. 근데 요즘 절대 인장 강도를 안 쓰고 항복 강도. 이게 여러분 자, 강도입니다. 즉 항복 강도가 큰 거예요. 자, 항복은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잡아당길 때 조금이라도 늘어날 때까지 잡아당긴 힘이 여러분 항복 강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 크다고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재료의 변형성이 견딜 수 있는 인성이 콘크리트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쓰지 뭔 얘기를 이렇게 두 개를 계속 썼냐면요. 자, 여러분 소성이란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힘을 잡아당겨요. 자, 어떤 힘을 잡아당겼을 때 자, 그 힘을 제거해요. 그러면 구분인 상태 아니면 이런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철이에요. 근데 잡아당겼는데 이렇게 합니까? 다시 도니까 원래 성대로 돌아가. 아직 이건 소성 변형이 안 생깁니다. 소성이 안 생겼어요. 아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잡아당겼는데 얘가 탄성이 없어지면서 얘가 굽어졌어. 딱 굽어집니다. 근데 다시 놔도 이 굽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변형, 근데 다시 원상태 안 되고 굽어진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는 상태. 이게 여러분 소성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변형이 생겼다고 해서 소성 변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철은요,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굽어놨어.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성질이 계속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철이 다 반듯하지는 않잖아요. 자, 어떤 철은 제가 이렇게 굽어놨다고 그러면 이대로 여러분 유지되는 성력이 좋다고요. 아셨죠? 그렇지 않아요? 철은?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아셨죠? 이 뜻이.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재료가 균질하고 건물의 중량이 가볍다. 여러분 철골에서 가장 또 하나 좋은 점이 뭐였어요? 자체 중량이, 자중이 가볍죠. 지금 뭐에 비해서가 엄청나게 가볍죠. 뭐에 비해서요?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층 빌딩으로 올라갈 때 거의 대부분의 뼈대가 철골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게 철골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 자,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 기간이 짧다. 공사 기간이 짧은 이유가 있죠. 자, 공기가 단축되는 가장 큰 이유. 철골 구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구조가 되는 거죠. 이래서 자, 짧아지는 거죠. 다음에 해체가 용이하고 여러분 다른 에 비해서 용이합니다. 특히 여러분 용접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용접 이외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볼트 같은 거 이런 걸 여러분 풀면 되니까요.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하고 자, 다음에 단점도 있다. 자, 단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단점 중에요.
가장 큰. 여러분 얘는 열 또는 화재에 약하죠.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비내화 구조이다라는 표현 쓴다고 그랬죠.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내화 피복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내화 구조가 아니니까 이걸 버티려면, 버티기 위해서는요, 자, 내화 피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단면에 비해서 세장함으로, 여러분 세장이 뭐예요? 가늘 세자죠. 길장자. 가늘고 긴 거죠. 자, 가늘고 긴 게 얘가 인장을 받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압축을 받습니다. 자, 축에 여러분 요걸 해서 여러분 잡아 이렇게 눌러보니 뭐가 돼요? 압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휘는 현상을 뭐라고요? 자구리. 자구리 생겼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음에 피로에 의한 강도 저하가 극심하다. 피로가 뭐예요? 피곤한 거죠. 피로가 피곤한 거라고요. 여러분 철이 근데 피곤해져요? 피곤해져요. 어떤 힘이 똑같은 힘 왔다 갔다 이런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계속 거기에, 자, 쉽게 해서 우리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혹시 그런 거 보셨나 몰라. 대표적으로 여러분 배라든지 아니면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KTX, 오래된 KTX를 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처음에 철판이 편편하게 있는데 일정하게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들어가고 뼈대 사이로 철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군함 같은 거 오래 쓰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막 그 힘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면 배들이 철판이 뼈대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즉 피로가 많이 생겨서 그래요. 아셨죠?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피로가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여러분 철사를 가지고 제가 이걸 자를 거예요. 철사를 잘라. 근데 아무 도구가 없어. 근데 자를 수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위치에다 왔다 갔다. 이게 바로 피로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피로 받으니까 그 부분에 썼대요. 힘이 약해지니까 끊어져.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피로에 의한 강도 정화가 큽니다. 자, 공사 비용이 높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비 증대가 우려가 있다. 자, 철골의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얘는 녹이 쓰는 거죠. 자, 그럼 녹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자 억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도장공사를 필요로 찾고 일정한 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단점으로 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한 번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여러분 참고 정리에서 용어 정리 나와 있죠. 여러분 탄성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스프링이나 고무줄이 탄성이 큰 거죠. 탄성이 뭐예요? 자, 제가 일정한 힘을 가해야지 어떤 물체. 자, 그래서 놔면 어때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 성질이 탄성이죠. 이 탄성을 넘어서 갖고 조금 더 잡으니까 얘가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가. 그걸 여러분 항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자, 소성은 방금 얘기했고, 자, 다음에 크리프 어디서 배우고 왔는데? 크리프 여러분 제가 물 결합 재배할 때 여러분 제가 뭐였어요? 처지면성이라고 그랬었죠. 얘는 서서히 가는 일정 시간 지나면 자 이렇게 처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성이 나오죠. 연성. 자, 연성이 가장 좋은 대표적인 금속이 금이야. 금이라고. 금. 자, 금은요 여러분 가공하기가 굉장히 이게 좋아요. 왜? 연성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가늘게 얇게 이렇게 늘어난 성질이 여러분 연성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금박지 또는 은박지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가늘게 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성질입니다. 자 치성입니다. 여러분 치성은 여러분 변형이 없이 쉽게 해서 파괴되는 성질이에요. 이게 여러분 치성입니다. 자 변형 없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는요, 제가 여기에서 눌렀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면서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요 얘는 이렇게 휘지 않은 상태에서 균열의 강가가 깨집니다. 이런 성질이 여러분 치성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런 게 여러분 치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또 볼게요. 여러분 페이지 161페이지면 철골 구조의 재료적 표시 및 표기 방법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강제의 표기 방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강제의 재질이 있어요. 이걸 약자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SS. 자 SS는 여러분 스테일 스트럭처 해서 이게 일반 구조형 아변 강제예요. 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SM입니다. 자 SM. 자 얘도 여러분 스텔 마린, 여러분 마린 바다라는 뜻도 있지만 용접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얘가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예요. 자 세 번째.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여섯 번째 보면 자 SN 나옵니다. 자 SN은 스틸 리우해서 얘가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가 나와요. 자 근데 왜 SMA, SP, SR, SSC, SHN 이런 거 왜 안 하냐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다 못 외워. 자 그럼 왜 세 개만? 제발 이 세 개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잘 해놓으세요. 아셨죠? 잘 해놓으시라고. 이것만 어느 정도 잘 해놔도요 이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SS가 뭐라고요? SM은요 용접, SN은요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 근데 아변이 뭐예요? 아변 그냥 몰라 써 있어요. 그죠? 네. 아변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쇠들은 일정한 쇳물을 녹이는 거죠. 녹이는 상태에서 일정한 제품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아변하는 기술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철의 재질에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철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또 좋은 편이에요. 상당히 거의 탑 클래스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중국 애들이 여러분 철권 갖고 보면 허접하죠. 아 못 봤구나. 허접해. 그냥 꼭 걔네들이 만드는 철근은 지금 좀
철근을 만드는 게 그나마 좀 좋아졌지. 과거에 우리는 옛날에 80년대 철근 건축 자재 파동이 났을 때 중국산 철근 가져오잖아요. 철근이 아니야. 그냥 꼭 철사 같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문제는 아변이 어떤 거냐. 녹여요. 그래 어떤 형태로 만드는데 그 압축에서 뽑아내는 기술이 여러분 아변입니다. 압축에서 뽑아낸다고 뭐라고요? 아변. 그럼 대표적인 아변이 뭐예요? 아변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철사, 철근, 그 다음에 형강. 여러분 형강이 뭐죠? H형강, I형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뽑아낸다고. 근데 아변은 못 봤어도 여러분 다른 거 아변하는 거 봤을 텐데 여러분 가래떡 뽑아내는 거 보셨어요? 그게 아변이야.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쇳물이 지금 우리 떡이 원래는 가루됐다가 그걸 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쭉 갖고 압축해서 뽑아내지 않아요? 또 절편도 만들 수 있죠. 그걸로 절편 만들잖아. 앞에 구멍만 바꾸면 절편 나오지 않아요? 나올 텐데 안 바꾸나 또 보시는 거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아셨죠? 아변이 압축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자, 제발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볼까요? 페이지 162페이지 맨 위에 SMA 있죠? SMA. 그건 제가 안 알려줬죠? 근데 여기 SM은 알고 있죠? 그러면 용접이라는 표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저거 다 외운다고요? 여러분 여기뿐만 말고 이것뿐만 말고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 외우냐고. 여러분 SS가 뭐였어요? 그럼 밑에 여러분 네 번째 SP, SR 나와 있죠. 그럼 뭔지 모르지만 SP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S가 나오죠. 그럼 우리 SS는 알고 있죠? 뭐라고요? 그럼 앞에 뭐라고 나와요? 또 해석 쭉 하니까 일반 구정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제가 왜 욕심내지 말라고 한지 아셨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이 세 개라도 제발 잘 외우세요. 이거 물론 또 나머지도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 163페이지 보면 강제의 표시 방법이 나옵니다. 자,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 많은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자, 여러분 두 번째 I형강 또는 H형강만 봅니다. 우리는 아시죠? 우리는 I형강, H형강만 볼 거라고요. 표시해 놓으세요. 자, 이게 I형강 뭐가 H형강 뭐예요? 형강이란 말 뜻이 뭐예요? 형강.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런 모양의 쇠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H빔이에요. 빔이 뭔 뜻인데요? 작은 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보. 빔으로만 써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 쓰지 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형강이라고 썼죠. 형강이라고 제가 해석하시라고 그랬어요. 형강이에요. 형강. 자, 무슨 모양이에요? I자모이면 I형강. 이게 H자면 A형강. 아셨죠? 빔은 진짜 어디서 주소 들어가고 막 빔 하는데 빔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 무조건 뭐라고요? 우리 시험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더 유식하려면 형강이라는 표현을 씁시다. 아셨죠? 이런 형태의 쇠 맞잖아요. 자, 그럼 자 우리는 I형강인지 H형강인지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더 크게 그려 볼게요. 제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데 자 이게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각각이 명칭이 존재해요. 아셨죠?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얘 이름이 플랜지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외부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형광은요, H형광 또는 I형광은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 재료로 제작이 돼요. 플랜지와 외부로만. 아셨죠? 자, 그러면 플랜지는 무슨 역할하고, 그다음에 자, 외부는 무슨 역할하는지 그것까지 여러분 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서는요, 자, 지금에서는 이거 굳이 필요 없는데, 먼저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예, 높이라고 하죠. 자, 높이라는 표현보다도 보에서는 이걸 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비, 자, 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 교재 보니까 이 표시를 A 곱하기 B 곱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돼. 자, 갑니다. 자, 얘를 표기할 때는 이게 H형광이면 H자를 써요. 아셨죠? I형광은 I자를 쓴다고. 그 다음에 자, 뭘 쓰냐면 여기서 여러분 높이, 자, 춤 또는요, 자, 높이를 표기해요. 그 다음에 너비 또는요, 자, 폭을 그 다음에 써줘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여러분 외부의 두께를 표기합니다. 다음에 플랜지의 두께를 표시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쓰는 단위는 모두 밀리미터입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요? 여기에 높이, 춤을 얘기하는 거, 여기 너비, 여기는요 외부의 두께, 여기는 플랜지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플랜지 두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외부의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야, 이게 무슨 뭐하는 이게 무슨 내용이게,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뭐 디귿형광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I형광 어떻게 해요? 요 앞에다 I자만 붙여주면 돼요. 똑같아. 그래서 H형광이나 I형광이나, 자, 여러분 표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페이지 164페이지 보면 2절 철골구제 접합부 처리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 166페이지도 다 한 다음에 저걸 해야 돼요. 다음에 페이지 167페이지 보면 기둥과 보의 접합. 지금 뭐 이게 순서가 조금 아쉬운 게, 어떤 접합의 방법들은 나온 다음에 이게 좀 뒤에 가서 나오면 좋을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철골의 접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도 접합한 겁니다. 철골의 가장 일반적인 거 볼트를 쓰는데 일반 볼트가 있고요. 두 번째, 자, 고장력 볼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장력이란 말 뜻이 뭐죠? 고장력, 높을 고자, 장이 뭐예요? 인장할 때 인장이 인이야. 그래서 여기는요 인장력이 높은 볼트. 아셨죠? 그럼 얘는 잡아당겨 더 잘 늘어나는 거 안 늘어나는 거예요? 안 늘어나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자, 용접. 자, 네 번째, 여러분 리벳. 여러분 리벳 보셨어요? 리벳.
자,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빨갛게 달궈 가지고 나중에 자, 이렇게 동그란 머리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리벳이에요. 자, 리벳은 현재 사용 안 합니다. 현재 사용 안 해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사용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개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많이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일반 볼트는 기본 개념만 살짝 공부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69페이지 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용접의 종류 두 가지가 있어요. 저건 저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자, 맞던 용접일 때 어떤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모산 용접일 때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보고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네 번째 일반 볼트 접합입니다. 자, 볼트 보는데 여러분 먼저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한 페이지 170페이지 볼까요? 자, 볼트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구성되어 있냐? 볼트와 너트와 와샤 또는 와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가 한 개, 얘는 몇 개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셨죠? 두 개를 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구조자 안에서 자, 진동 충격 또는 반복력을 받는 접합부에는 볼트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반 볼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 가장 머릿속에 둬야 될 건 일반 볼트는요, 중요한 편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풀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접합 능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고요. 접합 능력이 나쁘니까 중요한 곳, 자, 힘을 많이 받는 곳, 자, 그 다음에 대규모 건물에 여러분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건축물의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은 볼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맞죠? 여기서 볼트는 무슨 볼트예요? 일반 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일반 볼트에 의한 접합은 경미한 구조나 가설 건물 또는 용접이나 리배치기를 하기 전에 가용접. 여러분, 가용접이라는 얘기는 가접합용으로 주로 쓰인다고 되어 있죠. 가접합용. 자, 임시로 가짜로 접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접합하는 걸 여러분 자, 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는 페이지 170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 고장력 볼트 나옵니다.
자, 고장력 볼트 나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얘는 안 풀린다라고 개념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반 볼트는 여러분 풀리죠. 자, 풀리지만 얘는요 안 풀려요.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걸 뭐라고 하면 나사산이라고 하죠. 자, 문제는 일반 볼트는요 제가 여기다가 너트를 이렇게 끼웠을 때 자, 기본적으로 너트를 조입니다. 근데 자, 남성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렌치로 조금씩 조여. 조이다 보면 조금 돌아가네, 조금 돌아가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조여야지 꽉 돌린 순간에 획 돌아가죠. 근데 조여도 이제 더 이상 안 조여집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예? 뭐라고요? 야마가 먹는다고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흔히 하는 얘기. 그렇죠? 야마가는 왜, 뭐가 야마예요? 일본말로 야마야. 야마가 뭐냐면 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본말이야. 일본말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쓰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산이 뭉개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나사산이 뭉개진 거예요? 내가 조이는 힘보다 나사산이 그걸 못 버텨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저 쇠가 무르다는 얘기야. 무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뭉개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 나사 쪽에서 뭉개지는 거지 아니면 너트 쪽에서 뭉개지는 건지 모르지만 나사산이 뭉개지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체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못 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 볼트가 풀린 이유가 힘을 얼마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세게 못 조이는 거죠.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장력이 뭔 뜻이었어요? 고장력, 인장력이 커. 인장력이 크다는 얘기는 자, 쇠가 여러분 잡아당겨도 잘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 그만큼 쇠가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즉 고장력 볼트는요, 제가 잡아당겨도 아니 돌려도 웬만해서는 여러분 이 나사산이 뭉개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안 풀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끼운다고요. 자, 그냥 볼까요? 자, 일반 볼트가 세 바퀴나 세 바퀴 정도 이상 넘어가면 자, 얘가 나사산이 뭉개진다고 칩시다. 근데 얘는요, 자, 최소 4바퀴나 5바퀴 정도 돌려도 얘가 안 뭉개지는 거죠. 그럼 뭐가 좋아지냐? 자, 이렇게 자, 눌러주는 자, 조임이 그 힘이 커지는 거죠. 조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힘이 또 여기서 전달되냐면 자, 이 부재 요 면이 이 면에서 어떠한 힘이 하나 생깁니다. 그 힘을 여러분 뭐라고요? 마찰력이 생기는 거죠. 결론 안 풀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요 마찰력이 발생돼서 그래요. 저 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어볼 겁니다. 고장력 볼트는 너 왜 안 풀려? 고장력 볼트는 너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접합력이 생기냐?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마찰력입니다. 아셨죠?
영문으로 프릭션 했고 F를 쓰죠. 아셨죠? 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자, 그래서 우리 거기 고장력 볼 때 접합 방식에서 기억반 무슨 접합 나와요? 마찰 접합. 그래서 무조건 고장력 접합하면 저 마찰 접합이 먼저 나와야 돼요. 아셨죠? 시험 문제는 반드시 저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셨죠? 그 기억반 마찰 접합 한번 읽어볼게요. 고력볼트 또 고력볼트는 고장력 볼트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셨죠? 자, 고장력 볼트의 강력한 체결력에 의해서 부재가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나왔죠? 마찰 또는 마찰력. 자, 응력을 전달하는 접합 방법이다 라고요.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여러분, 이게 두 개를 여러분 접합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접합 능력이 이렇게 떨어진다면요,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력하면 여기서 서로 마찰이 생기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이게 고장력 볼트의 자, 힘을 전달하는 방식, 즉 접합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171페이지 보면, 자, 고장력 볼트는 어떤 접합에 주임하는 방법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기억본에 보면, 자, 거기 페이지 171페이지 두 번째 마찰 접합 볼트 주임 시공 방법에서 기억본 볼트 주임 시공은 토크 관리법, 그 다음에 너트 회전법, 자, 조합법, 이렇게 어때요? 기본이 세 가지입니다. 아셨죠? 세 가지라고 아셨죠? 기본적으로. 주위에 여러분 토크 전단력 고장력 볼트 주임법은요, 이게 일반적인 고장력 볼트에 포함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볼트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자 하는데,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니은번에 보면 모든 볼트와 머리 밑에 각각 와셔 한 개씩 끼우는 거죠. 와셔 몇 개씩 끼운다고요? 자, 와셔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근데 와셔는 왜 쓰는 거예요? 이 와셔가 풀림 방지 대책으로 쓰는 거죠. 와셔는요, 방지 목적으로 사용돼요. 자, 그래서 항상 볼트 쪽에 하나, 너트 쪽에 한 개씩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각각 한 개씩 끼우고 너트를, 중요한 건요, 무조건 너트를 회전시켜 주입니다. 모든 볼트, 고장력 볼트는요, 주임을 할 때 볼트를 조이는 게 아니라 너트를 조입니다. 여러분, 너트가 뭐예요? 좌측에 다시 한번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볼트가 뭐고 너트가 뭔지. 이거 아직도 구분 못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볼트, 너트는 완벽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볼트와 너트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왜 볼트를 안 조이고 너트를 조여야 되냐? 만약에 볼트를 어느 정도 힘 있게 조여버리면요, 잘못하면 이 볼트 머리와 몸체가 떨어져 버려요. 쉽게 해서 대가리가 떨어진다고요. 아셨죠? 좋은 거죠? 그래서 뭘 줘야 돼요? 너트를 줘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다만 토크 전단 고장력 볼트는 와샤 한 개를 쓰게끔 돼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디귿번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입니다. 여러분, 토크렌치는 렌치, 여러분 렌치 대표적인 렌치 뭐 알고 있어요? 렌치가 뭐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 조임 기구 있죠? 측에서 몽키 스패너동 렌치 아셨죠? 그런 게 렌치라고. 조임 기구, 볼트 조임 기구, 몽키 스패너 아시죠? 자, 이런 렌치가 있는데, 자, 이걸 돌리잖아요. 제가 잡아 돌리면 내가 지금 힘이 얼만큼 가해져 있는지, 그게 여러분 여기가 표기가 못해. 그게 바로 여러분 토크렌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힘으로 조이라고, 자, 모든 볼트는 쓰여 있어요. 그래서 토크렌치와 충격기의 정밀도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가 되도록 정비된 것을 사용합니다. 몇 프로라고요? 3%. 자, 볼트 끼면서 본조기까지 작업은 같은 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볼트를 끼웠어. 끼워놓고 여러분 다시 내가 원하는 만큼
조여야 되는 거죠. 그게 본조임이에요. 그러면 왜 같은 날 할까요? 그 다음날 하면 내가 어디까지 조였지? 방금 한 것도 생각 안 날 텐데 그 다음날 그러면 생각이 나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볼트의 조임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의 조임에서는 안 된다. 왜요? 그 안에서 여러분 뭐 때문에? 녹이 발생하는 거죠. 자, 비읍번. 볼트 조임 충격입니다. 자, 볼트의 조임은 설계 볼트 장력의 10%를 증가시켜 표현 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임하려면요, 설계에서 이만큼 조이라는 그 힘이 있을 거예요. 그 힘보다는 더 10%를 더 세게 해야 내가 원하는 진짜 표준 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몇 프로요? 10%. 자, 그 숫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오늘 어려운 내용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떨쳐버려야 돼. 여기서 가장 먼저 볼트에서 나오는 것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볼트가 뭐고 너트가 뭐고 와셔가 뭔지. 여러분 먼저 친구를 사귀려면 친구 이름 먼저 외워야 되는 거죠? 맨날 야 그럴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는 왜 안 풀린다고요? 이 마찰 접합이어서. 하셨죠?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거지. 여기 숫자는 여러분 나중 문제예요. 일단 여러분 제가 교재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 볼트 조임 순서가 있습니다. 볼트 조임은 1차 조임과 본 조임으로 나눠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1차 조임은 먼저 볼트를 갖다가 자, 힘을 주지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여놓은 거고, 자, 본 조임은 자, 일정한 힘으로 조이는 걸 본 조임이라 합니다. 자, 니은번 1차 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기준에 의한 순서로 조인다. 조임용 볼트의 군에 대해서 이음의 중앙부에서 단부 쪽으로 조여간다라고 나와 있죠. 볼트 조임은 모든 볼트는요, 고장력 볼트뿐만 아니에요. 만약에 일반 볼트가 있어도 모든 볼트는요, 자,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단부. 근데 볼트 군이 뭐예요? 볼트 무리. 여러분 지금 볼트들이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 칩시다. 자, 그러면요, 너 이쪽 볼트 조이고 이쪽 볼트 조이고 이쪽 볼트 조이고 이쪽 볼트 조이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단부에서 중앙부로 조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것만 알면 끝나요. 내용은 쉬워져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여나가면 여러분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네. 여러분 똑같은 부재를 갖다가 제가 두 개를 갖다가 구멍을 딱 4개밖에 안 뚫었어. 그러면 제가 나사못이나 아니면 볼트로 이걸 꿰어 맞춰. 맞추다 보면 한쪽이나 어느 쪽에서 구멍이 분명히 어긋나져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텐데 정확히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이다 보면 어느 쪽에 한쪽에서 보면요, 구멍이 어긋나져 있다니까. 이게 문제죠. 어긋나져 있으면 나중에 볼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중에 여러분 얘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들떠 있다니까. 조이다 보면 들떠요. 근데 여러분 볼트의 생명들은 요 두 개가 접합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나 고장력 볼트는 마찰력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두 개가 부딪혀야 된다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부에서 중앙부 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요? 들뜸이 생겨요. 그러면 뭐가 좋냐? 중앙부에서 단부로 가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어느 거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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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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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페이지 173페이지에 쓰여 있는 거죠.
그림의 맨 위에 상단에 그 그림이에요. 거기서 중요시 눈여겨봐야 될 게 뭐예요? 중앙부에서 담보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여기에 뭐가 좋냐? 여러분 얘도 가운데 멋져 하다 보면요, 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 구멍이 또 안 맞는단 말이야. 얘도 그지만 들뜨지는 않아요. 또 하나 이쪽으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구멍이 안 맞는 구멍을 서로 어때요? 뚫어서 맞춰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쪽은 안 돼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떠버리니까 이건 수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구멍이어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중앙에서 담보 쪽으로 가는 거죠. 시험 문제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앙에서 담보로 가는 거 뭐 하나 배웠는데 오래됐는데 뭐 그것까지 기억 못하는 거죠. 자, 우리 기초파기 공법에서 땅 파는 공법 있었죠. 가운데서부터 가장자리에서 파는 공법 있었는데 아일랜드 공법. 또 그게 뭔지도 몰라. 있었어요. 자, 디귿번입니다. 조임은 전동 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여 기존에서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주인다. 이렇게 돼 있죠. 임팩트 렌치 여러분 저런 거예요. 사진에 임팩트 렌치 있죠. 어디 가면 또 있어요? 여러분 카센터 가면 임팩트 렌치 있죠. 타이어 바퀴 불릴 때. 그래서 일정한 힘을 맞춰 놓으면 더 이상 쥐어지지 않죠. 그게 바로 자 임팩트 렌치입니다. 자, 결론은 임팩트 렌치 또는 토크 렌치 이걸로 조이게끔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페이지 173페이지 보면 여러분 토크 전단 고장력 볼트의 조임입니다. 자, 여러분 토크 전단력 고장력 볼트인데요. 자, 이 볼트는 좀 특이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이 고장력 볼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볼트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력 볼트인지 일반 볼트인지는요, 여러분 머리에 쓰여 있긴 쓰여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외형적으로 와서 고장력 볼트인지 일반 볼트인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토크 전단력 고장력 볼트는요, 외형으로 봐서 금세 표시나요. 자, 어떻게 표시나냐? 자, 올해는 다행히 사진 하나 집어넣었네. 페이지 174페이지. 페이지 174페이지 보면 여러분 용어 정리 나와 있죠. 용어 정리. 자, 여러분 지금 용어 정리가 뭐냐면 지금 저 사진을 보잖아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원래는요 볼트 끝에 저게 달려 있어. 근데 일정하게 너트를 조이잖아요. 너트를 조이면 일정한 힘이 딱 정확히 조여짐이 그 힘이 완성이 되면요, 저 손을 잡고 있는 저 끝부분이 원래 몸체 있던 부분이 똑 떨어져 나가. 저 떨어진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핀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단용 고장용 볼트를 보면요, 그 밑에 저 핀테일이 무수하게 많아. 그럼 나중에 저거 엿 사먹냐고요? 엿 안 사먹어. 그냥 쓰레기로 버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 여러분 다 그 옆에 것들 보니까 없어졌죠? 여러분 조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자, 저게 여러분 토크 전단력 고장력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자 고장력 볼트는 고장력 볼트인데 우리가 일정한 힘으로 조일 때 그 어떤 기구를 쓰지 않고 그냥 조이는 과정에서 제가 떨어지면 일정한 힘이 완성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볼트를 토크 전단력 고장력 볼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그 얘기는 여러분 잠깐 먼저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